영화 아바타에서 2129년의 미래지구는 온실가스로 뒤덮인 황폐하고 썩어가는 세계로 그려집니다. 미래 인류는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핵연료 우라늄, 플루토늄까지 다 써버렸죠. 인류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는 전쟁을 촉발시킵니다. 또 기아, 핵전쟁, 물 부족, 오존층 파괴, 해수면 상승 등으로 200억 명에 달했던 전세계 인구수는 20억 명까지 급감하게 되죠. 지구 생태계는 과잉 개발, 산림 벌채, 과도한 어업 등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육지나 해양 대부분의 동식물들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죠. 또 급격한 도시화, 환경오염 때문에 대기질도 최악입니다.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마스크나 호흡장치를 착용 중인 걸 볼 수 있죠. 미래지구는 밖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위험한 환경이란 거죠. 인류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서는데 그렇게 찾아낸 천체가 바로 4.37광년 떨어져 있는 판도라입니다. 인류는 이제 판도라를 제2의 지구로 명명하고 판도라 개척을 시작합니다. 영화 아바타 속에 나오는 미래지구는 과연 영화 속만의 설정일까? 기후위기 뉴스를 조금만 찾아봐도 이 모든 이야기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 IPCC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2018년 기준 평균 온도가 섭씨 1도가량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하게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증명됐죠. 지구온난화는 이미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희미해져서 봄, 가을이 점차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2023년 1월 유럽과 미국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따뜻한 겨울을 기록했습니다. 겨울이 얼마나 따뜻하면 유럽 시민들은 가장 추워야 될 겨울날 일광욕을 즐기고 바닷가에서 수영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으로는 한파, 폭설, 폭염, 대규모 산불, 잦은 태풍 등의 이상기후가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할 겁니다. 기후위기로 국제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EU, 그리고 한국까지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2050년까지 각 국가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ESG, 아리백, 탄소 배출권 거래, 탄소 중립 등등 다양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고 EU는 이르면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탄소 배출이 많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물리겠다 이거죠.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국가에 대한 환경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한국 기업 경쟁력은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그리고 우리 인류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에너지 아껴 쓰기. 두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세 번째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고요. 네 번째로는 이미 공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기. 마지막으로 발전소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CCUS입니다. CCU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CCUS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탄소를 경제적으로 포집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 탄소 포집부터 해야 그 탄소를 활용하든 저장하든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이 탄소를 포집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연구실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부의 중대규모 과제를 통해서 고효율 저비용 CO2 포집 공정 키어솔을 개발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자, 그렇다면 이 키어솔의 원리가 도대체 뭘까? 키어솔의 원리는 공기청정기하고 비슷해요. 공기청정기가 공기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은 필터로 다 걸러내고 깨끗한 공기만 나오게 하듯이 키어솔은 탄소만 걸러내고 나머지 깨끗한 공기들은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거죠. 자, 여기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쳐요. 이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자, 저기 굴뚝에 연기 보이죠? 이 연기 속에는 10%에서 20% 내외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지구 대기에 섞이고 태양광을 흡수하고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에다가 보이지 않는 대형 비닐하우스를 씌운 것하고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주범인 거죠. 자, 어쨌든 이 화력발전소의 연기에는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그리고 먼지와 수증기 등의 다양한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키오솔은 이 연기 속에 섞인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오직 이산화탄소만 잡아냅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키오솔은 아민, 탄산칼륨 수용액으로 만든 액상탄소 포집 공정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연속적으로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오솔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무려 99.5% 이상을 잡아낸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수치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거의 대부분을 포집한다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가득 머금은 키오솔은 마치 탄산수와 비슷합니다. 물에 탄산이 들어가면 탄산수가 되듯이 키오솔의 탄소 포집기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공정은 이 탄산음료 같은 키오솔 흡수액을 약 130도의 온도로 끓이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산화탄소를 붙잡고 있는 흡수액이 이산화탄소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약 5% 정도의 물이 섞인 고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이거를 다른 통에다가 옮겨 담는 거죠. 그 다음 공정은 약 5%의 물이 섞인 고순도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25기압, 영하 25도로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제거되고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6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순수한 액화이산화탄소가 모였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산업계에 활용하고 남은 거는 땅속에 묻으면 돼요. 이렇게 키오솔은 99.5%의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니까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이걸 활용하고 저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키오솔,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자, 이렇게 저장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쓸까요? 액화 상태로 저장한 이산화탄소는 다양한 산업군에 쓰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용접용에도 쓰이고요. 반도체 제작 공정에도 쓰이죠. 메탄올, 메탄 연료 생산에도 쓰이고요. 플라스틱 생산, 농업용 비료, 건축 자재에도 쓰이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모두 산업용으로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계에선 연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데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단 한 기가 1년에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거든요.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6억 5천만 톤에 육박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포집한다고 해도 겨우 100만 톤만 산업계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남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산업계에서 다 사용하고도 남은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할까요? 지하 1000m의 지하수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대염수층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액화탄산을 100기압을 가해서 초임계 유체로 만든 다음 대염수에 주입하면 이산화탄소를 영원히 지하에 봉인할 수 있습니다. 대염수에 주입된 초임계 탄산은 덮개암이라는 암석으로 꽁꽁 덮여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주변과 반응해서 석회석, 고토 등으로 변해서 암석 형태로 저장되죠. 또 다른 저장 방법도 있어요. 바로 폐유전에 저장하는 거죠. 폐유전은 이미 석유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또 폐유전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아서 안정적이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기에 딱 좋은 장소인 거예요. 한국의 동해가스 유전은 2025년 고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동해가스 유전에 이산화탄소를 묻는 것을 고려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대염수층에 묻든 폐유전에 묻든 그 묻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땅덩어리가 작고 기름도 안 나는 나라예요. 포집한 탄소를 땅에 묻으려고 해도 마땅한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포집한 탄소를 해외에 저장하는 방안도 현재 고려 중이라고 해요. 가령 한국이 기름을 수입하러 갈 때 이제 배가 한국에서 산유국으로 가잖아요. 그때 배에다가 액화 CO2를 싣고 산유국의 폐유전에다가 묻는 겁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땅속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묻을 장소가 생기고 서로가 윈윈인 거죠. 자, 이렇게
배에 실려있던 액화이산화탄소를 모두 내렸으니까 이제 빈배가 됐죠. 이제 한국은 산유국에서 구매한 화석연료를 싣고 한국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하는 202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 추적조사 이산화탄소만 골라잡는 마법의 액체 키어솔을 알아봤습니다. 202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 추적조사는 10년 이상 경과된 과학기술 과제가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는지 조사한 다음 그 사례를 우리 부엉이들,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이 이런 키오솔 같은 기초 연구를 장기적으로 아주 꾸준하게 투자해왔기 때문에 이 기술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 키오솔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은 우리 삶을 더 풍족하게 할 거고요. 키오솔은 벌써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해요. 현재 상용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오솔은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인도와 유럽 등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 공정기술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고 하죠. 또 키어솔은 설계, 구매, 건설에 대한 상용화를 직접 시도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 SCT 엔지니어링, SK머티리얼즈에 기술 이전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국내 개발된 탄소 포집 기술 라이센스가 엔지니어링사를 통해 상용화된 사례는 국내 최초라고 하죠. 키어솔은 현재 탄소 포집 기술과 비용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키어솔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둬서 탄소 중립 실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아바타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